와우! 안녕하세요. 세금킬러 소희경 세무사입니다. 얼마 전까지 세금 읽어주는 여자로 여러분을 찾아뵀었던 송희경 세무사입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세금을 조목조목 잡아먹는 세무사가 되어드리고자 이렇게 세금킬러로 제가 예명을 바꿨어요.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세금킬러. 왜 세금킬러냐고요? 우리가 이유 없이 부득이하게 불공평하게 그리고 몰라서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하셨거나 부당하게 징수되신 분들의 편에 서서 제가 납세자의 권익을 위해서 오늘부터는 조목조목 찾아내서 여러분들을 구제해 드리고자 저의 경험담도 들려드리면서 이러한 사례들을 찾아서 접목시켜 드리고자 오늘부터 제가 세금킬러로 거듭났어요. 자, 일단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요. 자, 이제 화면을 전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입니다. 이 조문이 2004년 1월 1일에 신생된 조문입니다, 여러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간에 총 10번, 무려 10번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실래요? 저랑 가제 조문은 간단합니다. 원래 18조가 있었고요. 여기에 2004년 1월 1일에 이제 시행되기로 하면서 2003년도 말에 이 개정이 있었습니다. 2항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이제 그 과세 특례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2항, 3항, 4항이 이제 나온 겁니다. 보시면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 인해서 받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러한 외국인인 임원 사용인에 대한 이런 1항에 불과하고자 단일 세율, 당의 근로소득에 대한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원래는 근로자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원칙적으로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이제 국내에서 발생하는 그 근로소득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누진세율 현행 6%부터 42%, 45%까지 그런 누진세율을 적용한 연말정산을 할 때 그 세율 적용을 하잖아요. 기본세율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세액을 산출을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례세율을 주겠다는 겁니다. 최저세율보다는 높지만 최고세율보다는 낮은 단일세율 100분의 17 굉장히 낮은 세율입니다. 단일세율로 정액입니다. 정액 단일세율 적용을 해서 이 세액을 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로 부과를 하겠다라는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 이었고요. 이렇게 신생된 이 조문은 무려 10번에 걸쳐서 개정이 됐는데 개정 내용마다 각각의 단일 세율에 대한 내용, 그 세율은 얼마로 할 것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적용을 할 것인지, 그리고 총 몇 년간에 걸친 그 근로소득에 대해서 단일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연대기, 우리 역사, 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 특례에 대한 이 세액의 세금이죠. 이 세금에 대한 역사가 드라마틱하게 펼쳐집니다. 2004년도에 시행되는 이 조문은 그 다음 2007년에 이제 한번 이제 변경이 됩니다. 뭐가 변경이 되냐면은 이때는 제일 처음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조문은요. 뭐 언제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뭐 단일세율을 적용하겠다 그 규정이 없었어요. 근데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률은 이 부칙에 의해서 2006년 말에 개정이 됐는데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냥 2009년 말까지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이 어떻게 하겠다. 100분의 17, 17%의 단일세율을 적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한번 개정이 되고 그 이듬해 2008년 12월 26일에 이때는 또 2007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됐던 이 조문에 대해서 이때는 2009년까지 이제 받는 근로소득에서 적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기간이 더 연장이 됩니다. 2012년 말까지 지급받는 분에 대해서 이때는 단일세율이 내려가요. 더 좋잖아요, 여러분. 세율이 내려가니까 2%가 저감된 100분의 15를 적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변경이 되고 그 다음 이제 어떻습니까? 한 4년, 이제 4년이죠. 91, 2, 3이니까, 이제, 뭐 4년, 5년 후에 다시 또 한번 개정이 됩니다. 또 역시 이때는
외국인 근로자에서 대해서 적용을 하는데, 일용 근로자는 이땐 제외하고, 그 기간 또 이제 14년 말까지 적용을 하겠다. 그리고 세율은 종 전의 세율로 돌아가겠다 해서, 전에는 이제 15%였는데 이제는 17%의 단일 세율을 적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한 번 더 개정이 됩니다. 그리고 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부칙에 의해서 또 한 번 개정이 되는데, 이때는 이제 뭐가 또 새롭게 대두가 되느냐. 2014년이 참 중요한 때예요, 여러분. 이때는요, 여러분, 그 전에는 어떻습니까? 19년 말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단일세율을 적용하겠다. 이제 그 다음에 뭐 12년 말까지 이제 발생한 단일세율에 이제 발생 근로소득에 대해서 적용하겠다. 그리고 14년 말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단일세율 적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때는 이제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때 법률 이제 11,614호에 의한 그 부칙에 의한 이 법률에 의해서, 이때는 이제 어떤 조문이 들어가느냐. 근로를 이제 외국인 근로자는 이제 일용 근로자는 제외하고,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 기간까지, 그러니까 5년의 범위 내에서만 단일세율 10%를 적용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과세기간도 14년 12월 말까지만 적용을 한다라고 해서 변혁이죠. 어떻게 보면 5년이라는 그 기간을 픽스해버리는 그 기간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조문에 의해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이제 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요 조문이 다시 또 개정이 한번 되는데, 이때 뭐가 되느냐? 다르나 똑같아요. 이제 앞선 거 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그 조문에 의해서 14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을 하겠다던 게 내용이 이 기간이 연장됩니다. 2년 더 16년 12월 31일까지 또 더 이제 연장을 해주겠다. 그리고 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규정이 이제 한 번 더 이제 또 개정이 되죠. 개정이 되는데 이때는 또 역시 기간이 늘어납니다. 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5년 이내의 그 과세 기간까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19%, 이때는 또 세율도 단일세율도 올라갑니다. 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부칙에 의한 이 규정은. 그리고 나서 이후 계속해서 19%의 단일세율을 적용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조문에 의해서도 기간이 늘어납니다. 21년 10월 말까지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5년 이내의 그 범위 내에서 19%의 단일세율을 적용을 하겠다. 그리고 22년에 개정이 두 번이 있는데, 이제 시행시 2022년 1월 1일부터 되는 요 법률 이제 18,634호에 의한 그 조문에 의해서는 23년 10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에, 이때 5년 이내의 그 범위 내에서 19%의 단일세율을 적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쭉 흘러가다가 큰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 최근에 2022년 12월 말에 개정이 됐는데 시행시기가 2023년 올해입니다.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조문이 이 5년간 근로를 제공한 그 기간 동안에 어떻습니까? 단일세율을 적용을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5년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0년으로 늘어납니다. 20년으로 늘어나고 19%의 단일세율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동기부터 해가지고 최근, 그러니까 2003년 말에 이제 나온 이 규정이 23년, 20년이네요, 여러분. 20년에 걸쳐서 이렇게 일대기를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그간에 변동도 있고 변화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복잡하시죠, 여러분? 자, 요거를 제가 그래서 복잡하실 것 같아가지고, 자,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딱 한 페이지입니다. 보이시나요? 총 10번에 걸쳐가지고 변화를 겪는데, 자, 제일 처음 나왔을 때는 단일세율 17% 적용을 한다. 최초 근로 제공일이 언제까지 제공해야 한다. 그런 규정도 전혀 없고, 과세특례 적용 기한에 대한 그 한정된 그 적용 기한 제한도 없었어요. 무조건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7%의 단일세율을 적용을 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 변화가
17년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그 부칙에 의해서 단일세율 17%는 변동이 없지만 이때는 19년 말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단일세율을 적용을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변화가 12년 말까지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단일세율, 이때는 좀 내려갑니다. 2%, 15%, 그리고 다음 네 번째는 14년까지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17%. 기간 제한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터지죠. 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률 11,614호에 의한 5년이라는 기간이 들어갑니다. 근로를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끝나는 과세 기간, 그러니까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17%의 단일 세율을 적용을 하는데 이때도 14년 12월 말까지 받는 소득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부칙에 의해서 다시 5년 변동이 없고 기간만 늘어납니다. 14년 12월 말까지였는데 16년 12월 말까지. 그 다음에 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문에 의해서 또 이때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최초 근로 제공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18년 12월 말일 이전까지 최초 근로를 제공해야 되고, 최초 근로 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그 과세 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19% 단일 세율도 2% 정도 더 올라간 이 세율을 적용을 한다. 그리고 그 다음은 18년이 연장이 됩니다. 21년, 23년 이렇게 총 3번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변화가 있다가 최근에 19,199호에 의한 법률 위반서 부칙에 의해서 이 조문이 변경이 됩니다. 이때 5년간 적용을 해주던 요 규정을 20년 이내에 끝나는 그 과세 기간까지 19%의 단일 세율을 적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최근에 변경된 사항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사례를 결부시킨다 그랬잖아요. 저한테는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 저희 히스토리가 뭐냐, 여러분, 이제, 그런 스토리가 뭐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올해였습니다. 올해, 5월 말이었는데, 5월 말은 굉장히 바쁘잖아요. 소득세 신고도 바쁘고, 성실도 준비해야 되고, 뭐, 이럭저럭 그냥 뭐 바쁜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찾아뵙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 굉장히 멀리에 계신 분이셨어요. 외국인 근로자의 이제 배우자 되시는 분께서 이제 배우자 되시는 분이 사무실로 연락이 오셨고, 그 다음에 저희가 너무 바쁘니까 저희 이제 직원분이 저를 이제 세무사를 연결을 못 시켜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심지어 이제 그 외국인 근로자 분께서 직접 통화를 막 하셔가지고, 제가 마침 1층에 내려갔다가 저희 실장님께 얘기를 듣고, 그럼 나를 한번 바꿔라 해서 얘기를 들어본 즉슨 외국인 근로자에 해당이 됐고, 제가 유튜브로 여러분에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 특례 내용을 유튜브로 촬영을 해서 올려드린 그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고 저를 그렇게 찾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도 굉장히 바쁜 때였고, 그때는 제가 조세 소송, 실무 소송 그 대리와 관련돼서도 굉장히 이제 좀 교육도 있었고, 부가세, 소득세도 굉장히 바쁘고 그랬는데, 참, 사연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뵙기로 하고, 제 사모님 편, 배우자 편에 이제 자료를 다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검토를 하고 해서, 그 건에 대해서 경정 청구를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사안이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였는데 이제 연봉 페이가 굉장히 높았어요. 이제 직업이 이제 그런 분이시다 보니까 제가 그분의 개인정보 때문에 특별하게 더 말씀은 안 드리겠고, 일단 그렇게 해서 제가 경정 청구를 진행을 했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정 청구를요, 이제 했는데, 제가 그 경정 청구 기간, 제한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년으로 지금 늘었잖아요. 그래서, 그 5월이 경과해버리면 한 해가 이제 그냥 날아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바쁜데, 되도록이면 그분을 구조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5월 말로 해서 등기로 해서 경정 청구를 접수를 했던 건입니다. 그래서 총 5개년치를 접수를 했는데, 이 법이 참 그래요. 그래서, 아까 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그 규정에 의해서 5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단일 세율을 적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12년부터 근무를 하시다가 중간에 잠깐 쉬셨고, 이제 14년도부터 해가지고 5년간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년부터 18년까지 4, 5, 6, 7, 8까지만 되는데 제가 이분에 대해서는 경정 청구를 7, 8, 9, 10, 11 이렇게 해서 했고 22년은 그냥 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5년치만 경정 청구를 5년치에 대해서만 이렇게 외국인 과세 특례에 대한 이런 단일세율 적용을 하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년치만 된다 그래가지고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치잖아요. 그러면 14, 15, 16, 17, 18. 그런데 17, 18은 이게 소멸시효, 이제 제척기간 이내기 때, 소멸시효가 아직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16년부터 14년까지, 이제 14, 15, 16, 3개년치 날아가고, 그 다음에 19년부터 22년까지 5개년치가 또 날아갔습니다. 참 제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세액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분은 이제 여러 군데에 있는 세무사 사무실이라든가 이렇게 세무법인에도 많이 전화를 하셨대요. 근데 모르신다는 분이 많이 계셨고, 뭐 바쁘시다는 분도 물론 바쁘시잖아요. 다 바쁘신데 저를 찾아서 오셨는데 저도 이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그렇게 막 하고 싶었는데 그냥 저는 일부러 더 넣었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소송을 할 때도 왜 증거 자기한테 뭐 일단 유리하다 싶으면 싹 내잖아요. 싹 별로 준비 서면을 싹 다 제출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판사님이 보셔가지고 이렇게 취합해서 판결 내릴 때 이제 하고 그러시는데 일단은 불리한 게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싹 미친 척 다 내는 거예요. 냈는데 결국은 제가 이제 2개년치를 빼고 나머지는 취하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조사관님하고도 저하고도 이제 더 규정을 찾아봤고 저도 더 해가지고 이제 조사관님 말씀하시고 저도 좀 그러셔가지고 나중에 혹여 이분이 이제 권리구제를 받는 그 방안을 강구를 저도 더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분도 좀 안타까우셨나봐요. 제가 좀 도와드려야 된다 그랬거든요. 굉장히 좀 억울하다고 이제 모르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원천징수 의무자가 이거를 적용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분이 그냥 그런 걸 다 놓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제 19년부터 22년 거까지 이제 그거 취하는 걸로 가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래서 환급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한 5천, 5, 6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죠. 이제 그게 여유자금 좀 있으니까 이제 급한 집안에 환자도 발생해서 큰 수술을 앞둔 자제분도 계셔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하셨고 그래서 참 저한테 많은 고마운 인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고맙다 그랬습니다. 왜냐면 제가 수술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그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그 우리나라 사장님들이 참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왜 퇴직금도 잘 안 주시고 막 그렇게 외국인이라 그러셔가지고 근데 솔직히 외국인은 형식만 외국인이지 이거는 한국인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야. 그런데 왜 그렇게 잘 모르신다고 막 그래가지고는 그러신지 모르겠네. 퇴직금도 잘 안 주시고.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전 노무사가 아니다 보니까 더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좀 안내만 좀 해드렸죠. 이렇게 해서 하십시오 해서 했더니, 결국 소송으로 가실 계획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큰 수술도 있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중간에 한번 전화 드렸었는데, 한 번 더 좀,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완쾌가 이제 그 가족분이 되고 하면, 한 번 더 전화 드려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건강들은 괜찮은지 한 번 더 여쭤보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 특례 총 10번에 대한 변화가 있었고 이 건에 대해서 제가 경정 청구를 해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했던 그 사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요. 솔직히 납세자들이 실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명목도 좋고 형식도 좋고 다 좋아요. 좋은데 솔직히 저는 그분한테도 그랬어요. 선생님께 이 사안이 선생님한테 경제적인 어떤 실질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제적 실질적인 면에서 제가 접근을 해드렸고 그런 경제적 실질 그리고 본인에게 어떠한 이득이 되는지 뭐 남들한테 피해가 안 되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을 해가지고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그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저는 세금 킬러가 아니고 세금 살인마라도 될 생각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세금 킬러로 여러분에게 좀 더 친숙하게 가까이 다가가고자 오늘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이상 자담 세무에게서 송혜경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